예, 경제와 투자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분석하는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이 투자와 관련된 쪽에서 저도 있다 보니까 늘 요즘 생각하는 게 결국은 시간의 지평을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확대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여러모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트럼프의 대통령 이제 재선이 확정되고 나서 특별히 2차 전지나 친환경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이 많지 않습니까? 관련된 전략들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이사님과 집중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대선 하기 전에 한 1, 2주일 전일까요? 이사님께서 자료 쓰시면서 2차 전지에 대한 뷰들을 그렇게 트럼프가 돼도 극단적으로 뭐 하지는 않을 거라는 자료를 보기도 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2차 전지 배터리가 어렵다고 해서 팔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일단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유럽과 미국의 전기차 판매가 평균적으로 한 2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올해는 한 4%밖에 안 되거든요. 네. 유럽은 일단 탄소 배출 규제가 내년부터 이제 가동이 되기 때문에 올해 역성장에서 내년도에 한 16% 보고 있고요. 네. 미국을 한 25% 보는데 트럼프가 되는데 25% 되냐, 이런 우려가 이제 있으시겠지만 네. 여러분 테슬라 주식 지금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근데 테슬라가 내년도에 글로벌 판매가 20에서 30% 성장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 정도 성장을 해야지 글로벌 판매 성장을 따라갑니다. 유럽이 약간 슬로우한 걸 감안하면 거기에 이제 비테슬라의 그 판매 성장은 한 30%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트럼프가 돼서 전기차와 관련된 IRA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손보면 어떻게 하는지, 이런 우려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때까지는 사실은 그런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이미 트럼프는 1기를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1기 때도 오바마가 만든 5년간의 풍력 태양광에 대한 보조금이 있었거든요. 입법화가 된 게 있었는데 그거 전혀 무력화시키지 않았고, 이번에는 또 공화당 지역구에 너무 많은 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 18명이 이미 반대한 상태예요. 아예 공식적으로 레터를 보내가지고 하원 의장한테 얘기를 했고요. 하원 의장도 동일한 생각이다, 이렇게 했는데 하원 의장은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거 아니더라도 미국의 의회는 상원의 필리버스터 제도가 있기 때문에 60석 이상을 가지지 않으면 법안을 갖다가 되돌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예외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이제 예산조정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예산조정권은 1년에 하나밖에 못 씁니다. 하나밖에 못 써서 모든 대통령들이 당선되고 나면 중간 선거 이전, 그러니까 임기 2년 동안에 해야 될 일을 1년에 하나씩 선정을 해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이미 하겠다고 한 것들이 너무 많고, 지금 가장 먼저 닥친 게 예전에 2017년도에 통과된 텍스컷이라는 법안이 있거든요. 네. 그거가 내년도 2026년도 만기이기 때문에 그걸 일단 먼저 해야 되고요. 나머지 뭐 또 이민과 관련된 것들, 여러 가지 이제 무역 분쟁 관련된 것 너무 많기 때문에 자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IRA를 무력화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오늘 제가 준비한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 1기 있잖아요. 이게 이제 풍력 태양광 업체들의 주가거든요. 3개월 전부터 했는데 힐러리에 대한 기대로 살짝 올랐다가 조금 빠진 이후로는 사실 뭐 트럼프하고 별로 상관없이 주가가 움직였고요. 중간 선거가 딱 끝난 이후에는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금리 인하의 사이클과 정책 효과가 맞닥뜨려진 거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이제 테슬라의 주가도 한번 보여주시면 똑같습니다. 테슬라 주가도 뭐 무감각하게 움직이다가 결국은 여기도 이제 2019년도부터 주가가 본격적으로 이제 급상승하기 시작했죠. 이때만 하더라도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는 사이가 되게 안 좋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우려하지 마시라.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미국이 모든 것들을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우세로 가지만 60석 이상을 차지하기는 뭐 어렵겠죠, 그죠? 불가능합니다. 예. 네. 우리는 이제 감정적으로, 그죠? 감정적으로 트럼프가 됐다, 이제 큰일 났다,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매도가 막 쏟아지고 나오는 건데,
그걸 이제 하나씩 따져보면서 논리적으로 충분히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불안하지 않을 만한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와 전기차 관련해서는 일론 머스크의 행보가 주목이 됩니다. 아, 정말 세기의 배팅가예요. 일론 머스크는 그죠? 트럼프에다가 탁 올인해가지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부터 이제 얻어낼 게 많잖아요. 그래서 꼭 자동차 판매나 스페이스X 말고도 이제는 머스크가 무슨 일을 하느냐 관련된 기업들을 주목하자는 시각이 많아요. 국내 기업 측면에서 보면 어떤 그 포인트나 기업들이 연관이 될까요? 일단 지금 국내에서는 그 우주항공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열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국내 업체들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일부 이제 그런 때 납품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규제하고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주항공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다 규제잖아요. 다 규제입니다. 예. 머스크가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트럼프임에도 불구하고 네.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당선을 어떻게 보면 사실상 시킨 건데 규제를 이제 완화를 얻어내겠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스페이스X 같은 케이스는 우주에 발사체를 발사할 때 그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 그게 횟수 제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연방항공청이나 나사를 통해서 완화를 시키는, 그렇게 되면 이제 훨씬 더 많은 위성들을 쏠 수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에서 하는 서비스의 서비스 사업의 성장이 굉장히 크게 이제 늘어날 것이고요. 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연방정부에서 많이 확보를 하게 되고, 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규제들을 갖다가 풀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약간 차별화된 성장이 테슬라가 어쨌든 그 부분에 제일 앞서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네. 일단 정책과 관련된 얘기들을 먼저 좀 했고요. 결국 또 중요한 건 이제 본업이지 않습니까? 이사님도 말씀하시고, 그 전에도 이제 쭉 긴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은 결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아니라 경제의 흐름들과 메가 트렌드 이런 거라는 건데요. 전기차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성장에서의 지금 성장 정체 구간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으로 보면 그런 사실 턴어라운드가 언제쯤 가능할까? 올해는 4분기도 쉽지는 않겠지만 내년에는 아까 이제 판매 대수 늘어나고 이러면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좀 올라올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은 일단 유럽의 CO2 배출 규제가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완화될 거라고 좀 봤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우경화가 되면서 유럽 의회도 EU 의회도 그걸 이제 싫어하는 우파들이 많이 이제 의회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나 이제 집행부의 구성을 보면 27명 집행부 구성이 완료됐는데 전부 다 아주 전기차 육성론자들입니다. 27명 의회 집행위 중에서 딱 한 명만 우파가 들어왔어요. 극우가 들어와서 기존에 EU가 견제하고 있던 전기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계속 유지가 되는 가닥으로 이제 잡혔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많이 팔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에서 차를 판매한 업체들이. 미국은 일단 테슬라가 문제였거든요. 테슬라 판매가 올해 한 7% 정도 미국에서 역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미국 전기차 판매에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이건 이제 다른 회사들의 도전도 있고 테슬라에 대한 매력도 신차가 안 나오고 이런 요인들인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도에는 제일 많이 팔리는 모델 Y의 리프레시 모델이 나옵니다. 주니퍼라고. 그게 나오고요. 그리고 사이버 트럭 판매가 지금 굉장히 늘고 있죠. 4680 배터리가 생산이 많이 되면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한 저가 모델 출시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머스크가 사실은 내년도의 판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내년도에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가 20-30% 증가하고 생산량은 50%까지 늘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공격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본다면 미국의 내년도에 전기차 판매 증가가 25% 가는 것은 저는 무리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에 관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IRA 폐지나 축소에 대해서는 얘기를 일정 부분 해주신 걸로 해서 가름을 하고요. 그러면 2차 전지와 관련된 사실 최근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해서 좀 사실은 기관 외국인 수급도 좀 올라오다가 정책적인 모멘텀 때문에 변동이 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정책적인 우려도 그렇게 사실 2차 전지
기업들이 망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내년에 전기차 판매 늘어난다. 그렇게 보면 2차 전지 쪽에서는 지금 좋게 보시는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일단 그 턴어라운드 초기, 시황의 턴어라운드가 이제 내년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항상 업황 턴어라운드 초기에는 시총 상위주들이 제일 좋습니다. 예, 그래서 LG엔솔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양극재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주가의 탄력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 아마 3월 또는 6월 되면은 공매도 이제 재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롱숏 전략이 가능해지거든요, 기관들이.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높은 종목을 팔고 싼 종목을 이제 사게 되니까 그때 되면 이제 셀 업체들 중에서는 SDI, 삼성 SDI가 조금 선호도가 있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극재 업체 중에서는 이제 양극재 순수 업체들보다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낮은 LG화학 이런 업체들이 이제 주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밸류를 좀 이제 그 시장에서 평가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니까 2차 전지나 양극재 업체 대형주 쪽에서는 그렇고요. 조금 그 밑단에 있는 뭐 부가 소재나 혹은 뭐 장비나 이런 쪽에서 좀 중소형주 쪽에서도 좀 볼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네, 중소형주를 저희가 첫 번째는 동국산업이라는 업체를 보고 있죠. 내년도에 배터리에서 가장 핵심이 46파이 원통형 배터리거든요. 근데 이 원통형 배터리가 안에 소재는 아직 어떻게 될지 아직 확정은 안 된 기업들도 있는데 배터리를 만드는 캔 그리고 그 캔을 만드는 소재 그게 이제 니켈 도금 강판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확정이 돼 있죠. 관련주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그죠? 니켈 도금 강판이 근데 국내가 TCC 스틸이라는 업체가 독점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장에 이제 동국산업이 최근에 공장을 완공을 했고요. 내년도 2분기부터 상용 매출액이 일어납니다. 최근에 제가 공장을 갔다 왔는데 굉장히 지금 테스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LG엔솔을 비롯해서 삼성 SDI와 같은 대부분의 원통형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들하고 지금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성장성이 높을 수가 있고요. 동국산업은 본업이 내연기관차용 냉연강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보험을 들어놓고 있는 거죠. 트럼프가 만약에 뭐 정말 예외적으로 뭐 내연기관차를 확대한다 그러면 기존 내연기관차 잘 안 팔리거든요. 근데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겠죠. 여기가 하이브리드 매출액이 많습니다. 토요타 쪽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하 프론테크라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배터리 부품도 하기는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주항공과 관련된 통신 서비스 업체한테 소재 매출액이 아주 의미 있게 일어나고 있는 업체거든요. 근데 이제 규제가 풀리면서 미국의 이 그 우주항공 통신 서비스 사업이 굉장히 성장속도가 빨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하프론테크의 관련 매출액이 지금도 좀 의미 있게 일어나고는 있지만 상당 부분 아마 다른 부분들에 이런 그 미치는 영향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포션이 개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많으시고요.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에 대한 부분들을 시간을 그래도 많이 할애해서 얘기를 했고요. 다음은 친환경 얘기를 하겠습니다. 친환경은 사실은 2차 전지보다도 조금 더 전반적인 시장의 관심도나 이런 상황들이 조금 더 어렵지 않나 싶은데 근데 CS윈드가 마침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은 좋게 나왔던데요? 근데 실적은 뭐 2분기 연속 서프라이즈인데 이게 이제 서프라이즈가 그 인수한 블라트라는 하부 구조물 업체가 단가 인상을 하면서 이게 이제 소급 적용되는 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일회성적인 요인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내년도는 이제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좀 이익이 좀 감익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우려가 계신데요. 근데 이 블라트란 업체가 가지는 그 위상이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시장에서 굉장히 큽니다. 근데 수십 년 동안 적자가 나던 회사를 CS윈드가 인수를 해서 돌려놨고요. 또 최근에 인수하자마자 처음으로 신규 수주를 받았거든요. 블라트가 아마 올 연말 또는 연초까지 추가적인 수주가 더 들어오면서 성장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면 오늘 주가랑은 좀 너무 과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 PER이 10배 초반밖에 안 됩니다. 거의 뭐 PER 기준으로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금 밴드 하단에 나와 있기 때문에 CS윈드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태양광은 사실은 트럼프가
상대적으로 좋아하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요? 네. 네, 태양광에 대해서 트럼프가 별로 그렇게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예. 그렇고요. 그리고 태양광은 이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업체들이 공장을 많이 지었어요. 미국에다가. 이후에다가. 예. 네, 바이든이 그걸 풀어놨던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너무 중국 업체들이 가격을 싸게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풀어놨는데 트럼프가 된 이상 아마 그 공장들이 쉽게 돌아가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업체들은 오히려 수혜인가요? 수혜죠. 예, 오히려. 예, 그래서 지금 IRA에 대해서 전면적인 폐지는 어렵지만 일부 수정들은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중국 업체들을 타겟으로 하는 겁니다. 배터리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타겟이 되면 사실은 한국 업체들이 받는 수혜가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당선이 이 그린 산업 전체에 대해서 너무 안 좋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조금 너무 과도한 우려다. 저희 네. 그렇게 보고 있죠. 좀 제대로 해석을 구체적으로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근데 2차 전지뿐만 아니라 풍력이나 친환경, 태양광 쪽에 특별히 이제 보조금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역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손대거나 뭐 급격하게 줄거나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아요? 그 AMPC에 대해서는 공화당 인사들도 그렇고 뭐 전문가들도 그렇고 네. 건드리기 좀 어렵다 이런 시각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투자가 들어갔잖아요. 네. 이미 들어갔고 지금 IRA 이후에 해외 그 기업들이 투자한 금액이 1,000억 달러가 훨씬 넘습니다. 넘고 그 중에 좀 대부분 아니면 한 30% 이상이 한국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안 좋았던 게 트럼프 때문에 우리가 투자한 금액들이 사장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지수가 더 안 좋은 거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공화당 지역구에 이 투자 금액의 거의 70% 이상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분들은 2년 후면 다시 선거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아무리 천하의 강한 대통령이라도 말을 네. 잘 안 듣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표를 주는 그렇죠. 거니까. 지역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그러니까요. 산업이 붕괴되면은 자기는 2년 후에 당선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년 이후에 보통 대선 이후에 치러지는 첫 중간 선거 때는 야당이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예. 네. 예.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좀 의문되는 것은 아까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뭐 트럼프가 미는 건 아니지만 좋아하지 않더라도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 수 있잖아요. 그걸 는다고 보시는 건데 태양광이나 풍력은 어쨌든 개인적으로 개인 수요가 뭐 이렇게 B2C로 느는 것보다는 정책적으로 뭐 세우고 설립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 풍력이나 친환경에 대한 수요 자체는 좀 제한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 그런 이제 오해가 있는 거죠. 예. 전혀 그거는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팩트예요. 그래요? 예. 우리는 한전이 하기 때문에 예. 공영이잖아요. 예. 미국과 유럽은 모두 민영이다. 민영화입니다. 예, 그래서 민간 전력업체들이 하기 때문에 다른 건 안 봅니다. 철저하게 단가를 봐요. 발전 단가가 어디가 낮으냐. 그러나 미국에서는 풍력 태양광이 제일 낮거든요. 그래서 그 트럼프 때도 다른 발전 시설들은 다 축소가 되고 풍력 태양광만 설치량이 급증한 거고요.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제 바뀐 것은 AI용 데이터 센터죠. 그렇죠.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너무 늘기 때문에 지난 20년보다 향후 20년이 미국의 전력 수요 증가율이 6배가 될 거다. 폐원전도 다시 돌리는 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없는 전력도 짜내야 되는 건데 더군다나 이 빅테크 업체들은 기본이 재생에너지 우선입니다. 예. R200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죠? 예. R200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걸 하고 부족하면 이제 원전도 끌어쓰고 수소도 끌어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트럼프 1기에는 거의 없었던 사실은 수요인데 지금은 엄청난 수요가 이제 생긴 거라서 이거를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막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좀 구조적인 재생에너지가 밀리거나 이런 일이 네. 벌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 약간 조금 이사님이 커버하시는 섹터는 아니지만 전력기기 뭐 이런 쪽도 좋네요. 그죠? 똑같습니다. 예. 그쪽은 지금 네. 어쨌든 이 전력에 대한 설치를 많이 해야 되고 네. 이 전력을 설치를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이제 전력기기 인프라의 확충이거든요. 그렇죠. 예. 전력망도 있고 결국 전력을 인버터라든지 전기를 보내야 되니까. 그죠? 네, 변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완전히 호황이죠. 예. 근데 이 호황은 트럼프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되게 그러니까 그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지금 예. 트럼프가 돼서 AI가 크게 늘어나겠다고 추정을 하면서도 이 AI를 산업은 돌릴 전력
인프라 산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우리가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 오늘 2차 전지를 포함해서 태양광 풍력, 친환경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그러나 이제 이게 우리가 오늘은 좀 관련주들이 또 오르지만 사실은 이제 리스크를 다 벗어났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거잖아요.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을 하게 되는 예.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는 하겠죠. 네. 하는데 아까 제가 그래서 초기에 이제 그 차트를 보여드린 겁니다. 예. 초기에 잠깐 반짝하고 예. 항상 반대로 움직였어요. 오바마 때는 그린 산업 관련주들이 첫 4년 동안 내리 빠졌고요. 트럼프 때는 잠깐 주춤하다가 급등했죠. 예. 예, 바이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도 IRA 기대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오를 것 같았지만 크게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기대나 우려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투자를 하시면 초과 수익을 크게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예. 반대로 가기도 하고 시기상 항상 선반영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점에서 2차 전지 친환경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들을 고민들을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이사님과 트럼프 당선 이후에 친환경 관련된 정책들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